안녕하십니까? 기초생명공학 실험 9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생물의 식물 생장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고, 두 번째로 식물을 배지상에서 무균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식물의 생장 촉진을 도모하지만 오늘 실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성 중 인산 가용능, 즉 포스페이트 가용능과 사이드로포 생산능은 배지를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미생물이 생산하는 옥신의 경우에는 발색 반응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페이트 가용능 및 사이드로포 생산능 관련해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 자료에 있듯이 포스페이트 가용능은 MBRIP 배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이드로포 생산능과 관련된 특성은 카스아가 배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배지 중 하나인 MBRIP 배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를 만들기 위한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약품들을 정확하게 정량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 뒤 마지막으로 증류수를 부어 배지를 멸균할 준비를 합니다. 배지의 멸균은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고온 가압 멸균기를 통해 배지를 멸균하도록 합니다. 오토클레이브는 121도씨 1.5 기압의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으로 멸균을 시켜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멸균된 배지는 클린벤치로 옮긴 뒤 페트리 디시에 부어 완성합니다. 페트리 디시에 배지를 붓기 전 클린벤치에 대해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벤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클린벤치에는 크게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버튼은 형광등, 실험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위에 있는 자외선 등은 클린벤치를 무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팬 버튼은 바람이 클린벤치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여 클린벤치 안으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클린벤치에서 실험을 할 때에는 먼저 팬 버튼을 눌러 바람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UV를 켜 클린벤치 안을 멸균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UV 등을 끄고 형광등을 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클린벤치 안으로 손을 넣을 때는 먼저 손을 넣은 뒤 알콜로 1회 소독을 하고, 클린벤치 안에 있는 알콜 램프에 불을 켜 좀 더 멸균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 멸균한 MBRIP 배지를 클린벤치 안에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RIP 배지를 페트리 디시 안에 20ml 정도 부은 뒤 다시 자외선 등을 켜고 멸균된 환경에서 쿨링합니다. 이렇게 쿨링하게 되면 배지가 자연스럽게 굳어 MBRIP 배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완성된 MBRIP 배지와 이번 실험에는 만들지 않았지만 사이드로포 생산을 체크하기 위한 카스 배지에 각각 미생물들을 접종하여 포스페이트 가용능과 사이드로포 생산능을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배지가 MBRIP 배지이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배지가 카스 배지입니다. 카스 배지에 접종한 미생물의 경우 하루 혹은 이틀, MBRIP에 접종한 세균의 경우 약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면서 사이드로포 생산능과 포스페이트 가용능을 체크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듯이 카스 배지에 주황색의 할로우 존이 나타나면 사이드로포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MBRIP 배지의 경우 포스페이트를 가용할 수 있는 세균은 다음과 같이 투명한 할로우 존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균이 포스페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험한 사이드로포 생산능과 포스페이트 가용능은 미생물들이 사이드로포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혹은 포스페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법을 정성적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량적인 분석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미생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식물 생장 호르몬인 옥신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실험할 미생물을 배지에 액체 배양합니다. 이러한 배양 과정을 전배양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내지 48시간 배양한 세균을 옥신의 전구체가 되는 트립토판이 함유한 배지에 다시 20마이크로그램 본배양합니다. 트립토판이 함유된 배지에서 16시간 동안 배양된 세균을 실험실로 옮겨와 원심 분리기에 넣어 원심 분리합니다.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의 셀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상등액만 남게 됩니다. 이 상등액에는 옥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등액을 사용하여 옥신을 정량합니다. 옥신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실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탠다드 커브는 다음과 같이 0 마이크로그램 per ml, 2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4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6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80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다음과 같이 일정한 배율의 표준 시약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농도의 표준 시약에 각각 살코스키 리에이전트, 즉 발색 시약을 넣어 발색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 암 반응을 시키고 나면 다음과 같이 옥신의 농도에 따라 발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색의 정도는 분광광도계, 즉 스펙트로포토메타에 재어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각 농도의 흑광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직선 형태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식을 이용하여 미생물들이 생산하는 옥신의 양을 정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생물들의 슈퍼내턴트를 사용하여 똑같이 살코스키 리에이전트로 발색 반응을 한 뒤 그 흑광도가 만약
0.720이 나왔다면 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옥신의 양은 얼마일까요? 다음은 아가를 이용하여 식물을 무균 배양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무균 배양은 식물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실험을 하다 곰팡이나 혹은 미생물 등이 함께 식물과 자라게 된다면 식물이 이러한 균들의 피해를 입게 되어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 도출을 위해서는 식물을 무균 상태에서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은 앞서 MBRIP 배지를 만들 때와 동일합니다. 식물은 브라시 N 스쿡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 배지를 각각 정량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배지를 만듭니다. 다만 앞서 조제한 MBRIP 배지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배지의 경우 p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pH를 5.8로 보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pH의 보정은 pH 메타를 이용하여 정확히 보정을 합니다. pH를 올리기 위해 1몰 KUH를 조금씩 배지에 떨어뜨려 pH를 5.8까지 올려줍니다. 그런 뒤 앞서 조제한 배지와 동일하게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멸균합니다. 배지를 멸균하듯이 식물의 종자 역시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물의 종자 역시 다양한 미생물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의 멸균은 1.2%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와 멸균한 증류수를 사용하여 멸균을 합니다. 먼저 클린벤치에서 종자를 1.5ml 튜브로 옮겨 담습니다. 그런 뒤 1.5ml 튜브에 1.2%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 락스를 넣어 종자를 멸균합니다. 락스를 넣은 종자는 교반기에 옮겨 약 30분 교반하며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멸균한 종자는 락스를 제거하기 위해 멸균한 증류수를 사용하여 3회 같은 방법으로 종자를 씻어 락스를 제거합니다. 락스를 제거한 종자는 다음과 같이 완성한 MS 배지에 옮겨 종자를 심습니다. 이렇게 심은 종자를 약 3일에서 4일 정도 배양하면 다음과 같이 식물들이 멸균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멸균된 식물들은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학에서는 아라비도프시스를 모델 플랜트로 자주 사용하며 많은 연구에 기본적인 식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물학에서 아라비도프시스를 모델 플랜트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